네, 여러분들 이제 6주차 베이직 세션 시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6주차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네, 작동을 안 하네요. 시간이.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배워봤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파이썬 코딩하는 거 배웠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각화할 수 있을 착화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그룹 바이를 한다든지 뭐 컨캣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거 배웠잖아요. 이제 그걸 요리라는 과정에 비유를 해보면 이제 처음에는 뭔가 어떻게 뭐 조리 도구 다루는지 이런 거 배우는 게 이제 파이썬 배운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이렇게 뭐 결측지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료 손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과정은 이제 최종으로 그릇에 이렇게 요리를 담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각화 하면 이제 뭐 시각 이런 거니까 눈에 보이게 뭘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 그래프 또는 이런 걸 이제 시각적 요소를 사용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숫자만 딱 있으면 뭐 이게 얼마를 의미하는 건지 뭐 다른 것보다 큰지 작은지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제 분이 이렇게 그린 걸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뭐 어떤 이유로 병사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좀 더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뭐 회사에 다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강연을 듣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의사 결정자 분들에게 가서 이제 아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회사에 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의사결정자에게 예쁘게 이제 담아내서 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적혀 있는 것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판다스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깊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판다스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넣게 됐고 그 뒤에 제가 이제 그래프들 종류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쭉 설명을 할 텐데, 특히 이제 이런 시각화에는 뭐 정답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적어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를 뭐 이런 그래프로 그린다? 아, 그거는 좀 너무 효과적이지 못하다. 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게 더 멋지냐, 예쁘냐, 뭐 정보를 잘 담아내느냐, 이런 거는 데이터마다도 너무 다르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라인 플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할 때, 뭐 기온이랄지 아니면은 뭐 1월부터 12월까지 뭐 구매 추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시간대로 쭉 봐야 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EDA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대략적으로 그려볼 때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플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는데 뭐 나이대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구매를 할까?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뭐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박스플롯이랑 커널 밀도 추정인데 이 박스플롯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1학년 때 뭐 이렇게 통계 시간에 배우면서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QR이다, 뭐 이상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상치 탐색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사실 평균만 보고 나 아니면 이제 뭐 중앙값만 보고 데이터의 분포를 정확히 알기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포를 그려보면 아, 이 데이터는 그래도 좀 중앙에 머물러 있구나. 아니면 이상치가 좀 많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분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여기선 이제 이상치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딱딱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파악하는 데 유용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이제 전체적인 분포를 보는 데 유용하고 어떤 좀 더 이게
몰려있는 부분은 데이터가 많아서 이제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박스플롯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기는 좀 힘들고 그 위랑 아래에 있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이 차트나 산점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뭔가 전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분들 전체로 했을 때 뭐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 뭐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걸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각각 분리되는 항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가 100인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막 파이 게임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나눠져 있느냐 이런 거를 볼때 파이 차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점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회귀 분석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아마 엄청 많이 마주하는 이제 그래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랑 Y가 있을 때 둘이 뭐 선형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다 데이터 셋이고 이거를 이제 산점도에 딱 흡부를 봤을 때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파악해 보는 걸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까지는 이제 판다스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그리는지를 제가 설명한 건데 그 판다스 자체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는 좀 이제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플러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이제 as PLT로 선언을 해서 정말 많이 쓰게 될 거고 뒤에 나오는 시본이랑 같이 해서 되게 많이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있고 또 그림을 보면은 뭐 되게 다양하게 뭐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현란하게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쓰지 않고 출력을 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뭐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뽑아줘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거나 이러면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피그 사이즈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고 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코드 실행해 가면서 이렇게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제 빨간색 선하고 이제 초록색 선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제가 변수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색깔은 뭐 어떤 걸 넣고 마커라고 하면은 여기 데이터 포인트들 어, 점점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걸 그냥 이렇게 아무 문의 없이 놔두면 어디 상황에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점선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각화라는 게 이렇게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전달을 잘하기 위한 거니까 그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저 옆에 있는 제가 막 마구잡이로 만든 거는 사실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냥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거를 막 이렇게 때려 박아 놓은 거고 뭔가 뭐 미적으로 예쁘다거나 뭔가 뭐 굳이 저렇게 뭐 점선 실선을 할 이유는 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나타내는 건지 이렇게 라벨을 다룰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 이렇게 색깔도 있고 마커도 있는데 뭐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뭐 요런 색조합 하면은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뭐 하면은 이렇게 글자 갖다 쓰면 되고 요거 이제 마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종류를 파이썬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도 뭐 요 정도가 있다는 거고 사실 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걸 굳이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이 그래프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 버리면 보는 사람이 좀 물려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모든 색깔이 다 있다고 하면은 좀 되게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래프 꾸미기로 넘어와 보면은 근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제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쪽지 시험 점수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걸로 달아줬고 네, 요 PLT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는데 그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로 칭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가끔 파이썬에서 이렇게 점이 계속 나오는데 요거를 좀 해석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말에 의라고 해석해요. 의. 그러면은 PLT의
X 레이블을 뭐로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df 점 df의 뭐 나이라고 하면 df의 나이의 뭐 밸류 카운트 그럼 밸류 카운트 그러니까 그거를 쭉 해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의로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다 먹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뭐 X축, Y축 이런 식으로 제가 글자도 넣어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막 굳이 예쁘지 않게 길게 이렇게 넣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요 씩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그 X축의 단위를 말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범위를 이렇게 1차식부터 10차식까지 이렇게 폼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줬어요.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있으면 그래프를 이해할 때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바로 뭐에 있냐면 이 로테이션이 있어요. 제가 여기 로테이션을 이제 0 하면은 사실 뭐 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여서 상관은 없는데 이 90을 하면은 90도로 회전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회전을 했지? 읽기 힘들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이게 놓고 싶은 값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다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까 1차시, 2차시, 3차시 주주주주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검은색 바닥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식별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 값 자체를 너무 길게 적는 건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뭐 그래야 될 때도 있고 사실 저 10차시라는 것도 길지 않은데 아마 같이 제가 로테이션을 0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다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좀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EDA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할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발표자로 만들고 내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요걸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막 90, 뭐 180만 먹는 건 아니고 뭐 45도 이렇게 해도 45도로 이렇게 기운 채로도 프린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 바꿔가면서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거 이제 리미테이션이죠. 아까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거 사실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뭐 대충 이 정도 값이니까 뭐 적당할 것 같아. 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알아서 뽑아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뭔가 데이터 양이 너무 뭐 적은 걸 표현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최대한은 꽉 차게 표현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럴 때 좀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 그리드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격자 무늬를 여러분들이 따로 또 프린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true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제 범례는 이제 레전드인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제가 따로 범례를 한 게 이렇게 나와요. 요게 없으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표시할 때는 이제 plt.show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거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도 출력이 되고 그냥 이걸 아예 안 써도 출력이 되는데 아예 안 쓸 경우에는 좀 무슨 메시지 같은 게 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요걸 넣거나 아니면 세미콜론 넣거나 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막 말이 너무 빠르진 않나요?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화로 넘어가 볼 텐데, 뭐 말이 심하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Y축, 그러니까 X축을 공유하고, 이제 Y축이 다르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 나는 기온이랑 강수량을 같이 보고 싶어 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온이랑 강수량은 단위가 다르죠. 이제 도시랑 그다음에 밀리미터 이렇게 쓰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인 거고 그럴 때는 이렇게 big 그다음에 ax1 이렇게 해놓고 이제 surplus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명령어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처음에 그릴 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ax1 넣어줬기 때문에 ax1의 플롯을 그려줘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뭐 set y level 하면 여기 이름도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션 90 넣어주면은 좀 더 예쁘겠죠. 예,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는 다 캡처하다가 제 커서 깜빡거리는 걸 동시에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별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레전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X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게 이제 트윈 X예요. 그래서 우리 X축은 같이 쓸 거야. 이 Y축 단위만 다른 거야. 알겠지? 라고 해주는 게 이제 여기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뭐 뒤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이걸 어느 세월에 막 Y1이 뭐고, 뭐 Y2가 뭐고, 이렇게 하나 싶긴 해요. 그냥 이런 그래프를, 물론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은 시기에 뭐가 있다. 이걸 뭐잘 표현하고 싶을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오랜 사고를 통해서 막 뭘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를 그릴 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그려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냥 랜덤으로 데이터 샘플 이렇게 생성을 한 거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서플롯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1, 2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이 먼저 오죠. 그래서 1행 2열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 둘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2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그래프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그래프를 따로 또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여기는 그래프가 두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뭐 네 개 그리고 싶거나, 뭐 여덟 개 그리고 싶거나, 근데 이제 막 홀수로 그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는 이제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뭐 네, 짝수로 작동을 하는데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싱을 해줘도 뭐 1, 2, 그러니까 0, 1, 0, 1, 이제 2, 3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렬처럼 0,1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주면 이제 그래프를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래프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본이라는 걸 볼 건데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이제 맵플러 라이브러리보다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예쁘장한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막 보여드렸던 거는 뭐 파랑색에 좀 현란한 그거였다면 여기서는 되게 뭔가 좀 다이나믹하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예, 먼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좀 세련된 그래프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선언을 할 때 임포트 시본하고 SNS 이렇게 주로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사실 이제 내용이 이게 뭐 시각화가 그렇게 다룰 게 많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실제 그려보고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뭘 넣어야 될까 했는데, 아까는 이제 제가 그래프 자체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좀 어떤 걸 그려보면 좋을까라고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제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포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딱 받았는데, 아, 이게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건지, 뭐 4학년이 많은 건지, 뭐 모르니까 쫙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 했을 때는 히스토그램 통해서 이렇게 그려내면 이렇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알 수 있겠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간 관계.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뭐 발도 클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뭐 산점도를 그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흩뿌릴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는 거고, 요때는 이제 이렇게 선형 회기선을 추가해서 볼 수도 있어요. 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선형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입력을 하면은 그려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비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뭐 수치형 변수 같은 것도 있죠.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온이랄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범주형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 금요일, 뭐 토요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서로의 어떤 우위를 알기 힘든 그런 건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플롯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그 시본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총 지불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플롯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바이올린 플롯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박스플롯과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한 그 KDE 그 커널 밀도 추정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 보면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예, 그거 플러스 이제 저런 어떤 KDE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뭐 이상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렇게 알게 하면 어떨까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이올린 플롯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변수 간의 관계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키 큰 사람이 이제 발도 클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세상이 그렇게 딱 두 개로 뭐 단순하게 뭐 할 수 있거나 뭐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를 보게 되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시본에 가지고 있는 붓꽃 데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붓꽃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그 꽃이 있는데 꽃의 어떤 그 꽃잎의 길이와 넓이 그다음에 그 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막 받침이 있죠. 그 받침에 이제 길이와 넓이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그거를 이렇게 페어 플롯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쫙 그려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살펴보면은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PPT에는 아마 이렇게 확대하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꽃 받침의 이제 넓이 있고 여기가 꽃 받침의 이제 길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고 이게 아마 넓일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여기가 W를 시작하는 거 맞죠? 위스가 맞나요? 여기가 랭스고 네, 아마 그럴 거야. 하여튼 뭐 반대거나 그럴 텐데 둘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선형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 꽃잎 자체의 길이와 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완전 선형성을 띠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게 요 히트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상관관계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1의 범위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선형성을 띠죠. 그래서 엄청 붉은색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1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요거 나름 그래도 선형관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봐보면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0보다는 큰데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히트맵이라는 걸 통해서 또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깔로 딱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시각화의 어떤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 뭐 뭐 페어 플롯을 이용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연도별, 이제 월별 항공 승객 수 히트맵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 1960년대에는 아주 요 빨간색이랑 회색이 있는 거, 뭐 8월 달, 7월 달에 뭐 굉장히 많은 승객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과제 말씀드리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IPYMB 파일에 문제 3개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사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열어봤을 때 그림이 뭐 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따로 이제 이미지 파일을 첨부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 그래프를 최대한 이제 똑같이 좀 따라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도 적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제 그려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도 끝나고 그러셨기 때문에 EDA 컴피티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 막 수집해서 뭐 결측치도 채우고 뭐 아니면 뭐 숫자인데 뭐 이렇게 오브젝트형으로 돼 있으면은 숫자형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전처리를 해서 3개 이상 시각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네, 23시 59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실습 파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뒤에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네, 시각화를 할 건데, 제가 이거 다 하진 않을 거고, 네,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찍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코리안 어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왜냐면은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환경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좀 범용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치해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처리하고 쓰셔도 상관없고 요 밑에 경우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면은 요 주석을 풀고 요거를 쓰지 않아도 아마 작동할 거예요. 근데 콜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판다스. 그래서 제가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막 생성을 했고 그걸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판다스 자체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넘어갈 거고 네, 웹플롯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했던 아까 로테이션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꾸면서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항상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랜덤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이 다른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서플롯 써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요 트윈 이렇게 써줘야. 그러니까 요 AX2는 이제 X1의 트윈이야. 이렇게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낼 수 있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프 동시에 여러 개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제가 1행 2열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1, 0, 1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싱을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사실 켰는데, 색깔이 막 제가 뭐 여러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어떤 색깔로 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PLT 이제 컬러 맵을 치면은 되게 다양한 색깔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쭉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하고, 요 C맵, 이제 컬러 맵에 붙여넣기를 해서 요 그림을 그리면 요 색깔이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컬러 맵 통해서 다양하게 색깔을 적용해 볼 수 있고, 이 그래프 자체는 제가 그냥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었고, 그리고 이건 또 왜 넣냐면 사실 이 그래프는 저는 그렇게 잘 그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담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 점수도 담고 있고 뭐 과학 점수랑 수학 점수도 담겨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색깔의 어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이 뭐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코드를 막 유심히 본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C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예. 이게 결국은 이제 EDA 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할 때 그래도 기왕이면 예쁘면 이제 좀 이렇게 가시적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용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 C본도 이제 분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고, 데이터건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산점도를 그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선형회기선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형회기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같은 걸 쓰진 않고 이제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하면은 요 처음에 있는 거고, 요, 네, 이게 아마 리니얼 모델일 거예요. 그리고 리니얼 모델 플롯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형 변수 비교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하는지 궁금해, 얼마나 지불하는지 궁금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바이오인프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리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X 데이터 보고 Y 데이터 뭔지 넣고, 내 데이터,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제가 팁이라고 아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팁 중에서 X는 뭐고 Y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C본이 다 그런 식이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변수 간의 관계, 요 붓굿 데이터셋, 요거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는 거고,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그래서 아니구나. 네, 잘못 말한 건 아닌데, 이제 넓이랑 네, 요 길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선형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거고, 여기는 이제 좀 뚜렷했다는 거고, 네, 그렇죠. 또 제가 지금 보면은 화면이 다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리 생각해서 피그 사이즈를 좀 줄여오거나 이러면은 더 원활한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 히트맵 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요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써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건 이제 그래프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EDA 하고 이거 PPT에 자료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저장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스크린샷을 떨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뭐가 깨지거나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요 PLT save fig, 그러니까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저장을 하겠다고 하고 요 제목을 입력하고 제목과 이제 그 PNG 파일 형태인 거고, PNG 아니고 다른 형태도 지원해요. 그리고 이제 DPI 이거 해상도랑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석해놨지만 풀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 파일이 있는 공간에 요 밑에 이미지가 이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만약에 VS 코드 쓰시는 분이 계시면 VS 코드는 그냥 요 옆에 이렇게 그 저장할 수 있는 아이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코드 쳐서 할 필요는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고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